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공군력 증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위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군사용 무인기, 즉 드론을 대량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방위용 무인기 확보 비용으로 1000억엔, 우리 돈 약 9,370억 원 이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드론 구매에 쓰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튀르키예산 저가 무인기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2025년도에도 해상 감시용 미국 무인기 MQ-9B 구매에 415억엔을, 소형 공격형 무인기 도입에 32억엔을 각각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인기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지난 4월 미래 전투 방법을 검토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앞으로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에 무인기를 배치해 공격, 정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상자위대는 수도권 지바현에 한시적으로 배치했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를 규슈 북부 사가현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규슈와 오키나와현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항공자위대는 지난 7일 미국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제5세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전투기 세대가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에 배치된 것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세대의 F-35B 전투기를 넘겨받아 규슈의 유타바로 공군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3월 31일까지 모두 8대의 F-35B 전투기를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에 배치된 F-35B 전투기들은 이즈모급 구축함인 JS 이즈모와 JS 가가에서 운용됩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제5세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구축함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들이 이제는 전투기 작전 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은 지금까지 F-35A 105대와 F-35B 42대를 주문했고, 이들 전투기가 모두 인도되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35 전투기를 보유,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 영국 등과 필리핀해에서 연합훈련도 수행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과 45,000톤급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 등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급 헬리콥터 구축함 JS 가가를 비롯한 가가 기동전단을 투입하며, 영국군은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이끄는 항모강습단을 동원했습니다. 필리핀에는 필리핀 동부와 일본 남부에 위치한 해역으로 잠수함 등 중국 해군 전력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 태평양 원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이번 연합훈련 도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군 F-35 전투기 한 대가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겁니다. 지난 10일 오전 F-35 전투기 한 대가 가고시마 공항에 사용 신청 없이 착륙했습니다. 국토교통성 가고시마 공항 사무소에 따르면 원인은 장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 긴급 착륙으로 가고시마 공항 활주로는 20분간 폐쇄돼 민간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F-35를 함재한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등을 서태평양으로 파견해 12일까지 미군, 일본 해상자위대 등과 공동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7일 낮 일본 혼슈 이바라키현 앞 태평양에서 훈련 중이던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F-2는 미국 F-16을 개량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항공자위대에는 2000년부터 배치됐습니다. 자위대 조종사는 탈출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F-2 전투기 추락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 추락은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F-35A조차 일본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훈련 중 실종됐던 일본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는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35A 전투기의 꼬리 날개 일부가 일본 해역 주변에서 발견됐고 최종적으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체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는 F-35A 전투기는 왜 훈련 중 추락한 것일까요? 당시 사고기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동쪽 135km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통신도 끊겼습니다.
그날 모두 4대의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훈련 중이었는데 사고기가 실종 직전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통신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F-35A 전투기가 실종되자 일본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동원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미군의 F-35B 전투기 한 대가 미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F-35A의 추락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던 일이라 일본은 엄청 긴장했습니다. 방위성은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당 국방의원연맹 회의에서 이번이 F-35A 전투기의 세계 첫 추락 사고라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F-35A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전투기로 2018년 1월부터 일본에 배치돼 모두 13대가 운용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추락 사고 때문에 나머지 12대의 F-35A 전투기의 비행도 잠시 중단되었고 일본 자위대는 물론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NHK는 당시 사고가 난 전투기가 일본 아이치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조립한 일본 제조 1호기라고 보도해 일본의 구겨진 자존심을 대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모두 105기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방위성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F-35A 전투기가 배치된 미사와시는 지역 주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중국과의 지난 일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억지 긴장 관계를 만드는 모양새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국 영해에 진입한 것을 두고 승인 없이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군용 선박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중국이 지난해 7월 4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가 저장성 인근 영해에 접근하자 진로 변경을 요구하다 영해 진입 직전 경고용 포탄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영해에 진입한 후 한 발을 발사해 퇴거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스즈스키함은 조작 실수로 전자해도가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 경계를 표시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일본의 실수였습니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고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스즈스키함이 포탄을 맞지 않아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두고 일본 군함의 중국 영해 진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점을 들어 일본이 해당 사건을 과장 보도해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이를 통해 항공모함 개발이나 F-35B 스텔스 전투기 배치 등 군사적 야심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진서 군사평론가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일본 측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본 군함이 중국의 영유권을 무시하고 중국 영해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일본 군함이 중국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해에 침입해 중국 측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의 보도를 보면 중국 측이 반복적으로 경고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일본 군함이 중국 영해에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다. 중국 측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선박이 중국의 결의를 시험하려 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을 두고 일본은 중국이 포탄을 쏘는 과잉 대응을 했다고 뒤늦게 입장 표명을 했고 중국은 이런 일본에 대해 뒤로는 군비 증강을 하려는 속셈으로 이러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은 중국 영해를 침범해 분란을 일으켜놓고 얼마 전 한국 공군 수송기가 위급 상황에서 일본 영공을 의도치 않게 침범한 것을 두고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가 괌에서 열리는 리포팩 훈련 참가를 위해 서울공항을 이륙해 괌 앤더슨 기지로 전개하던 중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영공의 상태로 진입,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수송기는 한반도를 벗어나면서 악천후를 만나 예정항로를 이탈했고 뇌우 등 기상회피를 위한 우회 비행으로 연료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송기는 연료 재보급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면서 일본 영공을 사전 통보 없이 통과했는데 일본 자위대는 이를 무단 침범으로 간주하고 정확한 식별, 우발 상황 대응을 위해 이륙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상황은 수송기 조종사가 미일 양측의 악천후 상황과 비상 착륙 사유를 무전으로 설명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해당 수송기는 연료 재보급 후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영공에 예고 없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영공 통과 사전 승인 절차 준수 등을 강조하고 상호 교차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일본이 무인기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이제 곧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F-35 전투기를 보유,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본의 공군력 증강과 군비 확장을 보며 한국도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